네, PI 강좌 3스텝 첫 번째 퍼즐 단추 달기 퍼즐입니다. 이 퍼즐은 보시면 사고 영역이 주로 논리로 되어 있죠. 네, 논리 퍼즐이 되겠고요. 이 퍼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이제 경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퍼즐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퍼즐의 조건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예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조건을 읽어보셨나요? 네, 모든 네모 칸에는 대각선이 하나씩 그려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각선이라면 여기서 네모 칸은 이런 작은 네모 칸들이 되겠죠? 그럼 대각선은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숫자가 적힌 단추, 여기 단추들이 있죠? 여기는 3이 적혀 있는데요. 이 3이라고 적힌 곳에는 대각선이 3개가 지나야 된다는 거겠죠?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3개 또는 이런 식으로 3개 이렇게 지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닫힌 도형이 나오지 않도록 대각선을 그어야 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닫힌 도형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뒤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컨대 닫힌 도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 도형이 닫힌 도형이 되겠죠. 어떤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선을 다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형이 닫힌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숫자가 적힌 단추, 여기 예컨대 0이 적힌 단추에는 대각선이 지나갈 수가 없죠. 0개가 지나가야 되니까 지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네모 칸에는 대각선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0이 있는 단추에는 대각선이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4가 적힌 단추에는 대각선이 4개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가 적힌 단추에는 이제 대각선이 2개 지나려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야겠죠. 현재 1이 적힌 이 단추에는 대각선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칸들에는 대각선이 단추에는 닿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라고 적힌 단추에는 어떻게 대각선이 지나야 될까요? 자, 현재 이미 이쪽 칸에 2개 칸에는 단추가 2에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져야 2라는 단추에 대각선이 2개가 지나게 되겠죠. 또 여기 3이라는 단추는 이미 이 칸에서 대각선이 3이 적힌 단추에 지나지 않도록 그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칸들은 다 3이 적힌 단추와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4가 또 있네요. 4가 적힌 곳에는 이렇게 단추가 모두 대각선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겠고 1이 적힌 단추에 이미 대각선이 하나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 칸들에는 1이 적힌 단추에는 대각선이 지나지 않도록 그려져야겠고 2가 적힌 단추에는 이미 2개가 다 지났죠. 그러면 나머지 칸들은 2가 적힌 단추와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쪽 2가 적힌 단추에서 이렇게 그려져야만 되겠죠. 조건에 맞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1이 적힌 단추에 이미 대각선이 지났기 때문에 이쪽 칸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 그러면 3이 적힌 단추 한 칸에 이미 3과 만나지 않는 대각선이 그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칸은 3과 만나도록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가장자리의 2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1에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순조롭게 왔는데요.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이 적힌 단추가 있고 여기 두 칸 중에 대각선이 그려지지 않은 칸이 두 칸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1이 적혀 있는 단추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려져야 됩니다. 둘 다 그려져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요 칸에는 1과 만나지 않는 대각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네모 칸에는 2와 만나는 대각선이 그려져야 2가 적힌 단추에 대각선이 두 개가 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현재 이렇게 해서 닫힌 도형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렇게 그려진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닫힌 도형이 생겨서 3번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그 칸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이 적힌 단추에는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조건 세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추달기 퍼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앞의 예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풀이는 아까 해결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 조건을 잘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거기서 실마리를 유추해내고 그 추론해낸 실마리를 적용하면서 이와 같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각선을 그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일단 그어보고 아니면 다시 지우고 긋고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그어져야만 한다. 또는 절대로 그렇게 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이 적힌 곳이라든가 이렇게 4가 적힌 곳은 실마리가 금방 찾아졌죠. 그런데 한번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1과 1을 만약에 이렇게 긋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1 주변 현재 오른쪽 위에 있는 1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주변 칸들은 1과 닿지 않도록 대각선을 그려야 되고요. 또 이제 왼쪽 아래 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1과 닿지 않도록 나머지 칸들을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닫힌 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닫힌 도형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과 1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연결되면 안 되겠다. 즉,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이 그어져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1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네모 칸에는 1과 맞닿지 않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야겠고요. 이제 나머지 1 단추들에 이미 대각선이 하나씩 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1과 닿지 않도록 대각선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3에서 3단추에는 대각선 3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자,
이쪽 3단추도 눈에 들어오시죠? 왼쪽 아래에 이미 여기에 3과 연결되지 않는 대각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칸들은 3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져야겠고요. 그럼 오른쪽 2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야 대각선이 2개가 단추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3에서 나머지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쪽 칸의 대각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닫힌 도형이 나오죠. 대각선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실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실마리는 이쪽 칸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3이라는 단추가 있기 때문에 이 총 4칸 중에서 3칸의 대각선이 그려져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2개의 대각선이 색깔을 제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닫힌 도형이 생기죠. 그러면 3단추에서는 3개의 대각선이 지나도록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2개의 대각선 중에서는 둘 다 그려질 수는 없고 하나만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3이기 때문에 3개는 그려져야 하니까, 즉 이쪽과 이쪽 칸 2개는 그려지고 그 다음 이 표시해 놓은 여기와 이 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대각선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이 단추 달기 퍼즐을 풀어내는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2라는 단추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3에서 나머지 대각선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동일한 논리가 오른쪽 아래 이쪽 3단추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져야만 하겠죠. 1이 그어졌기 때문에 1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칸에는 이렇게 그어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현재 오른쪽 아래 3에 적용했던 유사한 논리를 2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대각선이 하나 그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2에서는 2개의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미 오른쪽 아래 하나는 2와 닿지 않도록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의 대각선이 이렇게 그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의 대각선은 오른쪽 위로 그어져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어지는 순간 바로 위에 3단추에서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에서 나머지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3에서 3개의 대각선이 다 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하고, 그러면 오른쪽 아래 단추 3에서 이렇게 대각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퍼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풀이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PI 퍼즐에서 퍼즐을 푼다는 것은 이와 같이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풀이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